라이벌 팀 간의 치열한 승부를 우리는 더비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세상을 뒤흔들 새로운 더비가 탄생합니다. 지금 한국 축구가 아시아에서 가장 강하다. 아니요. 아 절대 아니죠. 보다가 껐어요. 정신을 못 차려요. 아시아 축구의 탑은 네. 게임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땜빵식으로 감독을 선임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상암동 빅마우스 매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합니다. 하드코어 스포츠 토크 배틀 상암동 빅마우스 매치 더비더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 최근에 저희가 이 야구 개막 이슈 때문에 좀 계속해서 야구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솔직한 마음은 이 조합이 좀 그리웠어요. 저희 좋았잖아요, 그쵸? 아 그렇죠. 첫회 제가 하드캐리 했죠. 좋았잖아요, 그쵸? 너무 재밌었어요. 좋았죠? 지금 분위기가 보니까 좋았던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빠르게 소개로 좀 가겠습니다. 먼저 더비더비의 개국공신 두 분입니다. 고품격 토론으로 코너를 살려준 산소호흡기 서형욱 해설위원과 쉴 틈 없는 오디오를 자랑하는 토크 폭격기 박문성 해설위원 함께해 주시겠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태어날 때 골 외치면서 나왔을 것 같은 충민함, 축구에 미친 남자 피터 빈트, 그리고 강렬한 헤어스타일만큼이나 강렬한 토크가 기대되는 뉴페이스 김정용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스타를 밀어내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분을 밀어낸 거예요. 이스타 자리에 제가? 이스타 자리. 자기 밀어내려고 막중한데? 혹시 머리를 자른 겁니까? 이렇게 강렬한 인상이면 좀 될까봐. 이스타, 네. 누군지도 좀 가물가물하긴 해요. 네. 왕에 도전하는 사람은 말이야. 센데요? 저 지금 바로 잊히는구나. 그런 곳입니다. 저희 더비더비는요. 한때 대한민국이 아시아 축구의 선두를 달렸지만 최근 일본과 중동 국가들이 눈부신 성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좀 흔들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한국 축구 과연 아시아 최강인가입니다. 자, 본격 토론을 해볼 텐데요. 먼저 좀 솔직하게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축구가 아시아에서 가장 강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보십니까? 아 절대 아니죠. 피터님, 네, 미안하지만 아니요. 네. 아니죠. 네. 이렇게 시작부터 좀 침울하긴 한데요. 사실 저희가 이럴 줄 알고 원래는 네. 이제 팀을 나눠서 찬반을 이제 나눠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주제가 주제인 만큼 찬반을 굳이 나누지 않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시아 축구의 강팀 어디가 좀 떠오르시는지요? 그러면은 뭐 일본, 뭐 이란 이런 팀들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한국을 탑3에도 안 꼽으시는 건 아니죠? 한국, 일본하고 왜 날 보내려고 그래? 도와드리는 거예요. 한국, 일본하고 저는 이제 흐름을 감안해서 우즈벡 넣어보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상승세라서 뭐 카타르도 저는 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아시안컵을 2연패를 했고. 일본, 이란, 카타르 이렇게 네. 탑3 꼽으셨고 일본은 1위하고 이란은 2위. 근데 아직까지 한국은 3위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선수 개개인의 맨파워를 놓고 보면 저는 우리가 1티어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적이 그러니까요. 네. 지금 보여주는 팀의 퍼포먼스가 좀 약하니까 당장은 사실 일본이나 이란하고 이렇게 쉽지 않다는 느낌이죠. 하지만 당연히 그 둘 밑에는 우리가 들어올 수 있죠. 언제가 제일 좋았던 시절이었나요? 호 시절. 지금이 맞긴 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 김민재가 매우 상징이라고 봐요. 레바민이라고 하는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 그 3대장의 클럽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주전으로 뛴다. 그 수비수로. 센터백이 사실은 전체 우리만 놓고 보면 지금이 가장 그러긴 하는데 그러니까 더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만 중국도 그렇고 동남아도 그렇고 다들 기울기가 심한 상태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파리 올림픽도 결국 인도네시아한테 져가지고 못 나갔잖아요.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를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좀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잉글랜드 이거 너무나 잘 알아요. 진짜 90년대, 2000년대 완전 잘하는 뭐 오웬, 베컴, 제라드, 루니 그때 있을 때, 그렇죠. 근데 결과만 봤을 때 최근이 진짜 최고예요. 4강도 가고 결승전 유로 2번 연속하니까 저는 결과가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때 부진의 요인은 뭐였어요? 늘 잉글랜드 팬들 감독이냐 선수냐 축구협회냐 지금 딱 하는 얘기들이에요. 똑같아. 근데 저도 선수 탓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잘하는 선수들이면 어느 정도 알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선수들도 탓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아시아 축구의 맹주였던 대한민국 축구의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달에 열렸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오만과 요르단을 상대로 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경기력이 좀 떨어져서 답답하지만 어떤 축구를 하고 싶은 건지 이것도 잘 안 보이니까 그런 답답함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아시아 맹주였던 적이 이제 한 60년이 넘었거든요. 아시안컵 우승 기준. 그렇죠. 예, 아시아의 맹주라는 호칭은 오피셜하게는 사실 아시아권 대회 우승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맹주라는 이 호칭 아래에서 우리가 스스로 너무 좀 서로 우쭈쭈 해주던 시기가 좀 길지 않았나.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맹주로 통했던 그렇죠. 것이다. 우리끼리만 맹주죠. 아시안 게임 연령별 대회라고 할 수 있는 그 대회 말고는 사실 어떤 한 지표를 낸 적이 없어요. 뭐 피파 랭킹을 우리가 아시아에서 1위를 한 적도 없고. 근데 요즘은 사실 잘 안 쓰지 않아요? 맹주, 아시아의 호랑이 이런 표현 제가 자체가. 말씀드리지만 좀 좀 옛날 그렇고 여기 작가분들이 50대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 MG예요. 제가 보증할게요. 선수님. 제 딸의 마법천자문 보는데 마법천자문에 맹주 나옵니다. 오. 저는 이제 이번 두 경기 보면서 아시아에서 2티어도 아니고 한 3티어 정도라고 생각했던 팀들이랑 거의 비등한 경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홈에서. 네. 네. 뭐 저도 이 두 경기 어떻게 봤냐 보다가 껐어요. 솔직히 너무 재미도 떨어지고 네. 솔직히 뭐 그 진짜 유럽에서 너무 잘 뛰는 애들이 약간 힘들어 보이는 것도 너무 안타깝고. 경기 부진에 대한 이유로 홍명보 감독은 홈에서 집중할 수 없는 분위기 뭐 이렇게 꼽았고 분위기 자체가 저희가 집중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건 사실일 수 있습니다. 현장 가보신 분들은 다 느끼셨겠습니다만 감독 이름이 불릴 때나 감독이 현장 전광판에 얼굴이 크게 나올 때 야유가 많이 나옵니다. 감독 스스로 이제 그런 분위기에 많이 위축이 돼 있다는 걸 약간 자백한 인터뷰였고 홈에서 우리보다 굉장히 하위 랭커들하고 연달아 비기고 또 뭐 경기를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게 아니라 비겼지만 비길만 했다 이런 경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그 맥락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다는 거죠. 손흥민 선수나 이재성 선수는 잔디 문제를 언급했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우리가 이번에 경기력이 안 좋았고 결과가 비겼다는 걸 잔디 때문에 비겼어요? 이건 아니었어요. 분명히 경기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아쉽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어느 나라든 춥고 덥잖아요. 다른 나라는 잔디가 관리가 잘 돼 있고 어느 나라는 잔디가 관리가 잘 안 돼 있으면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볼 수 있진 않을까라. 잔디 이슈는 문제가 있긴 있는 거네요. 그게 심각하죠, 핵심 사실. 문제는 아닐지언정. 한국 축구의 당면한 저는 가장 큰 문제, 이슈 중에 하나는 잔디라고 생각해요. 이 잔디가 개선되지 않으면 정말 팬들도 선수들도 아니면 축구라고 하는 상품도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축구협회에 대한 좀 무계획성에 대해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제2축구센터 짓는다고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지어질 때까지 그 대표팀의 둥지가 없는 상태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금 허비가 되고 있거든요. 분명히 멀리서 온 친구들도 정말 시차 적응 못하면서 버스에서 진짜 호텔에 돌아오면서 또 조는 모습을 보면서 또 안타까운 모습을 또 보았는데 경기는 저희가 뛰지만 모든 사람들의 좀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조차 안 돼가지고 지금 이런 시기가 길어지고 있다는 게 전체적으로 이런 잔디 이슈랑 맞물려서 약간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경기 내용이 충격적이었던 만큼 이제 상대가 피파 랭킹으로는 요르단이 64위, 오만이 82. 피파 랭킹이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피파 랭킹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상대가 너무 세서 이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투 감독의 카타르 월드컵 본선까지가 우리가 딱 정점을 찍었고 그 이후로 크리스마스 때부터는 계속 내려오거나 정체예요. 한 발자국도 팀의 전술적인 뭐 어떤 진보나 완성도가 올라가지 못했다. 이게 우리의 문제다.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손흥민, 김민재, 황희찬, 이강인 등 이제 대부분 유럽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아니 한 명 한 명 보면은 다 좋은 선수들인데 성적이 안 나온다. 자국 축구의 저변, 뭐 축구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정말 뛰어난 세계적인 선수들을 잘 배출한 나라들이 있거든요. 뭐 크로아티아, 우루과이, 남미에서 이제 우루과이가 뭐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에 비해서 자국 리그가 굉장히 많이 축소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드 클래스 선수들이 계속 나오는데 한국이 약간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아시아 선수들이 유럽파에 진출한 선수들의 이제 연봉표를 보면 이제 김민재 선수, 손흥민 선수, 이강인 선수 순이거든요. 네. 근데 4위부터는 일본 선수들이 쭉 나와요. 중간에 뭐 황희찬 선수 이렇게 섞여 있지만 그 이런 일본 선수들이 대부분이 뭐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국은 천재 갖고 축구하고요. 일본은 시스템 갖고 축구합니다. 아, 그래서 한국은 잘하는 선수, 최고점에 있는 선수와 조금 떨어진 선수의 격차가 커요. 근데 일본은 시스템 갖고 찍어내니까 굉장히 고른 그 안에서 쭉 많은 선수들이 더 많이 배출되는 그런 느낌이죠. 포지션으로 높으면 미토마하고 손흥민, 당연히 손흥민이 높죠. 센터백에 김민재, 이토, 당연히 김민재가 높습니다. 논쟁거리도 안 될 정도로 높은데 근데 그런 고점들 일진으로 대표팀을 꾸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요즘 좀 밀리는 느낌이거든요. 이거는 뭐지? 사실 그런 걸 감독이 좀 해주는 건데. 맞습니다. 벤투 감독 이후에 플랜이 있었어야 되는데 세계적으로 실패했던 크리스만을 데려오고 또 홍명보 감독은 과정이 좋지 않고 이러면서 한 2년 정도를 버려버렸어요, 시간을. 일본처럼 그 성과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들로 이어지느냐, 우리처럼 계속 알 수 없는 이유로 초기화가 됐다가 다시 출발하느냐. 일본은 가장 처음으로 이제 세계 네. 제일 처음. 진출을 확정 지었거든요. 우리는 확정한 것도 없는데 카드 섹션은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최근 A매치를 보면 한일전 5경기 모두 0대3으로 패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최근에 이제 한일전은 약간 찐 일군들의 경기가 아닌 경기들도 있었어요. 2011년 아시안컵 이후로 한 번도 아 예. 이렇게 박대박 붙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일전 옛날 정기전을 부활시켰으면 좋겠거든요. 가운데 슛! 자, 네, 하승주 선수인가요? 서로 피하는 느낌? 근데 우리가 좀 더 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지면 타격이 너무 크니까 졌을 때 물러나라는 얘기를 듣기 싫다는 거를 제외하면 피할 필요가 오히려 전혀 없지 않나. 정몽규 회장님께 저희 링크를 좀 보내드려야겠네요. 보실 거예요. 아 그래요? 보고 계실 거예요. 어. 축구 유튜브 다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어. 달순의 구독자 숫자까지 다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AFC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광주가 겨우 자존심을 조금 살려줬지 K리그 팀과 J리그 팀의 전적을 보면 K리그 팀이 많이 지고 또 질 때 시스템적으로 전술이 밀려서 지는 경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변의 모든 면에서 격차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A대표팀뿐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직시할 수 있어야. 왜 모의고사 보고 점수 한번 낮게 나오고 집에 가가지고 한번 혼 나봐야 이제 부모님들이 머리 빡빡 깎여가지고 공부도 시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깎인 거고.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표팀도 문제지만 진짜 그 국내 리그도 큰 문제인 것 같아요. EPL이면 그 빡세고 끝까지 싸운다, 너무 빠른 슛고, 뭐 스페인 하면 테크니컬적으로 티키타카도 많이 하고, K리그 진짜 색깔이 잘 없으니까 뭔가 되게 부족한 느낌. 되게 아픈 말이에요. 너 되게 못해 이거보다 너 진짜 개성도 없고 너 존재감 없어 이런 말인 거잖아요. 너 뭔지 모르겠어. 그럼 다른 아시아 축구팀들은 좀 어떤 색깔로 축구를 하고 있나요? 일단 제가 요즘 뜨고 있는 팀으로 우즈베키스탄을 꼽았는데 우즈베키스탄은 원래 체격이 전체적으로 좋아요. 그걸 살리기 위한 어떤 육성을 요즘 신경을 많이 써서 선수가 맨체스터 시티에도 진출하고 AS 로마에도 진출하고 좋은 선수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거든요. 이걸 다 육성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표팀 육성에 집중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령별 대표팀을 아예 리그에 참가시켜가지고 올림픽 팀을 그쵸. K리그나 이런 식으로 넣어버리는 거죠. 만들어서. 대한축구협회가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했습니다. 저는 저를 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습니다.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서 정몽규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율로 4선 도전에 성공했습니다.
그럼 이제 감독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네네. 홍명보 감독 어떤 전술의 축구를 하고 있다 이런 게 좀 보이시나요? 먼저는 홍명보 감독을 위한 변명을 하나 하자면 아무래도 대표팀의 1년과 프로팀의 1년은 좀 차이가 있죠. 우리가 무엇인가 평가를 하려고 할 때 뭐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하고 또 뭐 하려고 한 거냐? 이건 완전 달라요. 아, 지금 홍명보 감독의 축구에 사람들이 가장 답답한 거 이거 또 뭐 하려고 이게 무슨 축구지?예요. 실제 인터뷰에서 제일 많이 쓰는 표현 밸런스입니다. 공격과 수비의 균형. 미드필더를 중앙에 2명을 놓는 4-2-3-1 형태라든지 이걸 제일 좋아하죠. 좋게 얘기하면 균형 있는 축구일 수도 있겠지만 틀어서 얘기하면 이것저것 애매한 축구일 수도 있다. 울산에서도 제일 잘했던 게 뭐 전술보다는 고비마다 무너지는 선수들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강해졌다. 홍 감독이면 정신을 차려서 우승했다. 뭐 이런 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일 아쉬운 건데 정신을 못 차려요. 대표팀 선수들이 벤투 감독 때보다 오히려 경기 중에 90분 동안 의도성 있는 경기를 하고 집중력을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졌어요. 선수들 개개인의 집중력을 끌어올리고 응집시키는 게 감독의 역할이고 그걸 기대했던 거라면 그걸 못하고 있는 게 전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이정효 감독이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김종용 기자랑 했던 인터뷰 때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있어서 국내에는 없어요. 그래서 해외 축구를 많이 봅니다. 지도자분들이 갖고 있는 퀄리티를 높여야죠. 그래서 K리그에서 잘하던 팀들도 AFC 챔피언스리그 나가면 대표적으로 K리그 맹주라고 할 수 있는 울산 현대가 AFC 챔피언스리그 나가서 정말 끔찍한 성적을 냈었거든요. 감독분들의 시도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다른 얘기거든요. 맨날 뽑았던 선수들 뽑고 이를테면 어떤 특정 포지션에는 왜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느냐 하면 대체할 만한 선수가 없다. 지금 분데스리가 2부에서 굉장히 잘 하고 있는 뭐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을 수 있지만 대표팀이 오면 분명히 도움이 될 만한 선수의 대표팀 발탁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얘기를 해버리는 그러니까 그런 배타적인 분위기가 한국 축구 발전에 저는 도움이 될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매기남이 없습니다. 매기남 연애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하면은 이제 출연자 넣어가지고 막 긴장감 풀리고 이런 거 하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땡땡 지옥 이런 거 안 보시는 분이요. 그런 게 없습니다. 예. 자료를 준비해 왔거든요. 이거를 한 장씩 보시고요. 일본과 우리의 감독 부임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보면 이제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는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들 평가하십니까? 조광래 감독 경질 이후부터 계속 땜빵식으로 감독을 선임을 해왔습니다. 최강희 감독은 본인이 그렇게 안 한다고 하는데 그 대한축구협회장이 기업의 오너와 얘기를 해서 사실상 강제로 근데 그런 식의 감독 선임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선만하고 실제로 진짜 그만뒀어요. 대책이 없으니까 그때까지 성인팀 맡은 적이 없던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에 맡습니다. 칭찬을 해주고 응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월드컵을 말아먹었죠. 2018년에 할릴 홀시치 감독 경질할 때 다들 일본에. 기억하실 텐데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2018년 월드컵을 우리는 망해도 된다는 선택이었거든요. 니시노 아키라 그때 임시로 맡아서 했어요. 왜 이랬냐? 모리아스 하지메로 가는 건 결정이 돼 있었는데 이 대회를 맡아 성적이 안 나면 이 사람이 책임을 뒤집었어야 되니까 이분이 총알바지를 한 거예요. 그러고 안전하게 모리아스 하지메에게 넘겨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이 대회 하나 우리가 망치더라도 더 큰 미래를 위해서 가겠다라는 선택을 했고 지금까지 온 거죠. 이 한국과 일본의 감독 대표팀 비교의 핵심은 이거는 그 축구협회의 철학과 비전의 문제예요. 이제 일본이 뭐 계획 세우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유럽을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언젠가는 월드컵에서 우승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놨단 말이에요, 일본은. 그 철학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4년에 열심히 배워서 월드컵을 하나 딱 성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계단으로 하나씩 넘고 올라가겠다. 자,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이만큼 하면 다음 급에서 10년, 14년, 18년 이렇게 올라가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비전과 철학 안에 계속 갔단 말이에요. 연속성에 있게.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맥락을 한번 보세요. 어떤 맥락이 있습니까? 히딩크 감독부터 쿠엘루, 본프레레, 아드보카트, 베어백, 허정무, 조광래, 최강희, 홍명보, 슈텔리케, 신태용, 벤투, 클리스만, 홍명보. 흐름이 없어요. 이걸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 지적하는 축구협회 우리도 철학과 비전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MIK로 표현했는데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감독이 선임 기준으로 MIK를 꺼내면 안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여론을 넘어가려고 억지로 홍명보 감독 선임하기 위한 명목으로 MIK를 꺼내버리면 나중에 이 MIK를 중장기적으로 못 갖고 간다고요.
그러면 이제 홍명보 감독에게도 좀 시간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한 4년, 5년 이런 주장이 있다면 어떻게 반박하시겠어요? 뭐 만약에 북중미 월드컵에서 홍명보 감독이 원래 뭐 얘기했던 목표가 취임 일성이 8강 진출인데 지금 못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해버리고 막 4강 가고 이러면 막을 명분 없습니다. 클린스만 감독도 아시안컵으로 우승을 했다면 뭐 달랐겠죠. 네. 그러면 유소년을 육성하는 축구협회 시스템은 어떤가 좀 의문이 들거든요. 이게 사실은 대표팀보다 더 안 좋은데요. 단적으로 올해 유소년 대회가 제대로 시작이 안 돼서 굉장히 밀려가지고 오늘 고등리그가 시작합니다. 녹화하고 있는 오늘. 일단 들어온 선수들이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거는 축구협회의 몫이거든요. 그걸 잘해서 축구가 정책적으로 성장한 대표적인 예는 이제 벨기에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난 10년 동안의 황금 세대를 거의 인위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아주 일부의 천재를 제외 다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없어요. 근데 시설이 진짜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맞아요. 수도권. 그럼 뭐 인조잔디 축구장은 다 예약돼 있고 영국에는 잔디 여기저기 깔려 있는데 축구 어디서 해요? 그냥 취미로. 또 시골 가면 시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너무 언밸런스 돼 있는 거죠. 축구에서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유소년 같은 경우는 육성도 중요하지만 보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클럽 영역에 맡겨놓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시스템을 되지 못하고. 네. 그러니까 스타가 그냥 나오길 바라는 느낌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나오긴 합니다. 이상한 나라예요. 뭐 손흥민, 뭐 김민재, 이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원탑들은 한국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자, 아무튼 듣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아시아 축구의 맹주는 아닌 것 같아요. 결론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아시아 축구의 탑은 한국과만 꼽자면 어디가 될까요? 동시에 말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네. 하나. 대표팀 얘기하는 거죠? 어디 할지 알 것 같아 지금. 그렇죠. 이때 기준으로 해야죠. 단판 기준입니까 리그입니까? 아 이거 너무 세부적으로 가져갑시다. 이거 눈치 게임 아니에요? 한 명만 매국노되고 나머지는 사는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일본. 이거 큰일 났네. 그러면 이제 리그로 따진다면 어디가 될까요? 사우디죠. 사우디. 호날두가 뛰어요. 호날두가 뛰고 지금 손흥민을 사간에 만에 막 이런 얘기가 루머로 나오고 있을 정도의 지금 인근 링가드 무시해요. 아니 꽤 진지해서 놀랐어요. 저는 항상 이 멤버가 그래도 빵빵 터지는 조합이어서 기대를 하고 왔는데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저도 사실 좀 가볍게 왔거든요. 좀 재밌게 얘기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얘기하다 보면 뭔가 더 아쉬움이 더 많이 남는 그런 시간이 돼버리네요. 김 기자님 어떠셨어요? 저는 궁금한 게 뭘 자꾸 쓰시는 거예요? 계속 뭘 멤버를 하시는데 욕 아니에요? 욕? 봐도 돼요? 셰프? 이거 뭐야? 상관없는 더 말씀을. 심한 욕하시려다가 이렇게 저도 재밌게 했고요. 뭐 요즘은 이런 날카로운 얘기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축구 쪽에서는 만약에 다음에 또 다른 주제가 이제 저한테 주어지면 그때 좀 더 이제 웃으면서 개그도 좀 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고 결과만 따라온다면 완전 바꿀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감독이니까 끝까지 응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내가 영화를 재미없게 봤는데 상을 받았어. 그러면 갑자기 감독의 철학이 보이기 시작하고 영화의 재미가 보이기 시작하는 예가 있잖아요. 정말 8강의 성과 이상을 이룬다면 박문성 의원이나 제가 뭐 영상을 찍을 수도 있겠죠. 죄송합니다. 할 수도 있겠죠. 네. 정정 있고. 나 그거 하고 싶다. 진짜로. 자,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암동 빅마우스 매치 더비더비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에도 더 뜨거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